키가 입안에 고여 맛이 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오빠, 그 새끼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가슴에 꽂힌 주사기가 내 심장을 뚫을 때 오빠의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다. 지은아, 미안해.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그 말과 함께 세상이 검게 물들었고 나는 죽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 눈을 뜨니 나는 5년 전에 내 몸 안에 있었다. 그날 오빠가 우리 스타어터 홈을 팔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아침. 서울의 변두리,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꿈인가? 손을 들어 올려보니 젊은 손등에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럽다. 28살의 내가 아니라 23살의 김지은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소녀의 그것.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모든 게 있었다. 오빠의 배신, 가족의 파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연방기관의 검은 그림자. 오빠, 김민준. 우리 가족의 장남,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결국 나를 파괴한 악마.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그 스타어터 홈 부모님이 평생 모아 지은 작은 아파트에 의지해 살았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꿈을 키우며 버텼다. 하지만 그날 오빠가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어. 이게 우리 미래야. 나는 반대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추억, 우리의 뿌리였다. 그런데 오빠는 밀어붙였다. 서류에 사인하고 중개인을 불렀다. 집은 순식간에 팔렸다. 돈은 오빠의 주머니로 사라졌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오빠는 투자 실패라고 울며 돌아왔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도박에 빠졌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뛰며 빚을 갚으려 애썼다. 그러다 만난 그 남자, 국정원의 요원. 지은 씨, 당신 오빠가 우리 기관과 엮여 있어요. 도와주시면. 돈을 드릴게요. 그는 그렇게 나를 유혹했다. 나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정보를 팔았다. 회사 기밀, 오빠의 동향.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오빠는 이미 국정원의 꼭두각시였다. 그는 나를 팔아넘겼다. 지은이가 정보를 빼돌렸어. 그녀를 잡아 그날 밤 나는 납치당했다. 고문실에서 그들은 내 몸을 갈갈이 찢었다. 그리고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끝내줘. 그녀가 다 망칠 거야? 그 기억이 되살아나자 나는 구토가 올라왔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삶은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오빠를, 그 기관을 무너뜨릴 기회.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젊은 몸, 빈털터리 지갑, 그리고 오빠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뿐. 아침 식탁에서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오늘 집 팔기 서류 가져올게. 내 사인만 해주면 돼.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 속에 숨겨진 탐욕.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그런데 왜 갑자기 팔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오빠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아, 그냥 투자야. 걱정 마.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모르는 척할게.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돈은 내 빚 갚는 데 쓰일 거고 국정원과의 거래에 엮일 거야. 그날 오후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먼저 부모님의 옛 지인을 만났다. 변호사 이모님. 지은아, 무슨 일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 팔지 마세요. 오빠가. 이상해요. 이모님은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이가. 그 애는 항상 착했는데 착했다. 그 단어가 날 찔렀다. 착한 오빠가 나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나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거래 의심스러워요. 중개인이 국정원과 연결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국정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일부러 과장했다. 오빠가 비대 쫓기고 있어요. 위험해요. 이모님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사이 나는 오빠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엄마 생일, 메시지함에 익명의 번호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다. 거래 성사되면 빚 탕감. 하지만 정보 제공 필수 국정원의 코드였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였다. 밤이 되자 오빠가 서류를 들고 왔다. 사인해. 지은아, 나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서명 대신 물었다. 오빠,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솔직히 말해 오빠의 눈이 흔들렸다. 뭐냐? 그냥 투자라고. 나는 웃었다. 투자. 국정원 투자.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어떻게 아는 거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게임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오빠를 감시했다. 그의 일과 만남, 모든 걸. 그는 여전히 대기업 직원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정보 브로커였다. 부모님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다. 오빠가 돈을 위해 정보를 팔았고 그로 인해 부모님의 차가 조작당했다. 그 비밀이 내 죽음의 뿌리였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 사진, 이메일 해킹.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친구를 끌어들여 오빠의 노트북을 뚫었다. 하지만 긴장감이 시작됐다. 오빠가 나를 의심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짚을 때 나는 몸이 떨렸다. 과거의 고통이 스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 이모님의 도움으로 집 거래를 중단시켰다. 법적 문제로 지연돼서 오빠는 분노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 내 차례야, 오빠. 오빠의 분노는 예상보다 컸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왜 집을 망치는 거야?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고통이 스쳤다. 과거의 고문처럼. 하지만 나는 참았다. 오빠, 진정해. 나도 가족이야. 왜 나한테 화내? 오빠는 헐떡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는 몰라. 이 돈이 없으면 다 끝나. 나는 물었다. 다 끝난다고? 국정원이 끝낸다는 거. 오빠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대체 누구한테 들은 거야? 나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그 메시지 사진을 보여줬다.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해킹이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당황했다. 오빠, 부모님 사고도 내가 정보 팔아서 일어난 거지. 그 말에 오빠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사고였어. 나는 웃었다. 차갑게. 사고. 국정원이 조작한 거. 내가 빚 갚으려고 팔아넘긴 정보 때문에. 오빠는 부정했다. 거짓말. 나는 그냥 작은 정보였어. 회사 동향 정도.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작은 정보. 그게 부모님 목숨 값이었어. 그리고 나까지. 오빠는 일어났다. 너 미쳤어.
나 없이 어떻게 살았을 줄 알아.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울었다. 이 감정, 이 분노 모두 진짜였다. 하지만 나는 약해질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국정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옛 친구 유진을 만났다. 그녀는 기자였다. 프리랜서지만 날카로운 후각으로 유명했다. 지은아, 무슨 일? 갑자기 연락이야? 카페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가 국정원과 엮여 있어? 집 팔려는 것도 그 때문이야. 유진의 눈이 빛났다. 국정원. 그 새끼들 항상 더러운 일에 손대지. 증거 있어. 나는 USB를 건넸다. 오빠의 이메일 로그, 메시지. 유진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대박이네. 민준 오빠가 브로커? 믿기지 않아. 유진과 나는 팀을 이뤘다. 그녀는 내부 소스를 동원해 국정원의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프로젝트 쇄도 후 기업 정보 유출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돈 세탁. 오빠는 그 일부였다. 지은아, 이거 터지면 오빠 끝장이야.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유진이 경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오빠가 날 죽였으니까. 오빠는 점점 더 수상해졌다. 그는 나를 따라다녔다. 지은아, 요즘 누구 만나?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다. 나는 거짓말했다. 친구랑 쇼핑 가서.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어느 밤 그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다. 네, 상사님. 지은이가 의심해요. 처리할까요? 처리. 그 단어가 내 피를 얼렸다. 과거가 반복되는 건가? 나는 선수를 쳤다. 유진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익명으로 신문사에 제보했다. 제목, 국정원, 기업 브로커와 손잡다 가족 희생된 비밀. 기사가 터지자 오빠는 패닉에 빠졌다. 이게 뭐야? 지은아, 내가 한 거지.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피했다. 오빠, 그만해. 이건 시작이야. 사회가 들썩였다. 국정원 스캔들, 오빠의 이름이 언급됐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경찰이 왔다. 김민준 씨,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속삭였다. 내가 먼저 날 잃게 했어?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다. 국정원이 움직였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 익명의 목소리. 김지은 씨, 조용히 해. 안 그러면? 가족처럼 될 거야. 가족. 부모님을 암시하는 그 말. 나는 떨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유진과 함께 더 깊은 증거를 모았다. 오빠의 상사, 국정원 요원 최도현. 그는 오빠를 조종한 인물이었다. 한 번의 만남. 나는 최도현을 유인했다. 오빠 일, 당신 탓이에요. 카페에서. 그는 웃었다. 아가씨, 오빠가 선택한 길이야. 돈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녹음기를 켰다. 부모님 사고도 당신 집.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작은 희생. 국가를 위해. 그 대화가 결정타였다. 오빠는 감옥에 갔다. 하지만 나는 안도하지 않았다. 최도현이 아직 자유였다. 그리고 티스트. 오빠의 편지.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최가 엄마를 죽인 게 아니야? 진짜 범인은. 편지가 끊겼다. 뭐? 오빠가 날 구하려 했던 건가? 편지가 도착한 그날 나는 혼란에 빠졌다. 오빠의 필체, 떨리는 글씨. 진짜 범인은 내가 아는 그 사람. 유진의 상사, 그 기자놈. 그는 국정원 더블 에이전트야. 날 이용한 게.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감옥에서 쓴 불완전한 고백.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유진. 그녀가 배신자? 함께 싸운 동지, 내 유일한 믿음. 나는 유진을 불렀다. 지은아, 무슨 일? 기사 후속으로 인터뷰 잡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오빠 편지 봤어. 내 상사 얘기. 유진은 침묵했다. 뭐? 그럴 리가.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다.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해. 오빠가 왜 그렇게 썼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믿어. 나는 그냥 도와준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다. 내 상사가 국정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오빠가 착각한 거야.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갑자기 그녀가 나를 밀쳤다. 미안해, 지은아. 명령이었어. 그녀는 도망쳤다. 나는 쫓았지만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정원의 차.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은신처로, 유진의 사무실 근처 모텔. 내 머릿속은 혼돈이었다. 유진이 배신자. 그녀가 날 이용해 오빠를 함정에 빠뜨린 건가? 증거를 모을 때 그녀가 일부러 오빠 쪽으로 유도한 거? 나는 컴퓨터를 켰다. 유진의 이메일을 해킹 친구의 도움으로. 거기 있었다. 최도현과의 교신. 김지은 제거. 그녀가 너무 가까워졌어.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홀로 싸워야 했다. 먼저 오빠를 만났다. 감옥 방문실. 유리병 너머 오빠는 초췌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물었다. 유진은. 그녀가.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날 팔았어. 최의 명령으로. 부모님 사고도. 그녀가 정보 유출시켰어. 나를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모든 게 연결됐다. 유진은 국정원의 더블 에이전트. 오빠를 이용해 더 큰 스캔들을 만들려 했다. 스타어터 홈 판매는 그녀의 계략 일부였다. 집을 팔아 돈을 세탁. 오빠를 희생양으로. 나는 오빠를 봤다. 오빠, 나 믿어. 이번엔 같이 싸우자.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아니야. 복수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오빠의 감옥 정보, 내 외부 활동. 나는 언론에 유진의 증거를 뿌렸다. 익명으로. 기자 유진, 국정원 스파이 가족 파괴의 주모자. 기사가 터지자 유진은 쫓겼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왜? 우리는 친구였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친구. 내가 날 팔았어. 추격전이 시작됐다. 유진은 나를 없애려 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의 부하가 나타났다. 김지은, 끝내 칼이 번쩍였다. 나는 도망쳤지만 다쳤다. 피가 흘렀다. 과거의 죽음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반격했다. 주머니 속 스프레이로 눈을 찌르고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 유진은 체포됐다. 하지만 최도현은 여전했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아가씨, 그만해. 국가 안보야. 나는 웃었다. 안보. 내 돈벌이잖아. 나는 최종 증거를 모았다. 오빠의 감옥 녹음, 유진의 고백, 부모님 사고 보고서. 모든 걸 모아서 대통령실에 직접 제보했다. 스캔들이 폭발했다. 국정원 개편, 최도현 체포. 오빠는 석방됐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깨졌다. 지은아, 집 돌려줄게.
스타어터 홈,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이제 새로 시작할게. 그러나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트위스트가 다가오고 있었다. 최도현의 체포 후 세상이 바뀌었다. 신문은 매일 국정원 스캔들을 다뤘다. 가족 희생된 정보 전쟁의 제목이 내 삶을 요약했다. 오빠는 풀려났지만 그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스타어터 홈은 법적 절차로 우리 손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추억의 무덤이었다. 매일 밤 부모님 사진을 보며 나는 물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오빠는 변했다. 그는 술을 끊고 상담을 받았다. 지은아, 내가 괴물이었어. 용서해줄 수 없지.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가 날 죽였어. 이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 고통을 느꼈으니까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복수해. 내가 대신 감옥 갈게.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유진의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최도현의 딸이에요. 복수였어요. 유진이 증언했다. 최도현은 과거 부모님 사고의 진짜 배후가 아니었다. 유진의 아버지, 다른 국정원 요원이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었다. 오빠의 정보 유출이 트리거였지만 유진은 오빠를 프레임으로 씌워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려 했다. 이 트위스트에 나는 충격받았다. 오빠는 무죄. 아니, 그는 여전히 유죄였다. 하지만 동기가 달라졌다. 지은아, 내가 유진에게 속았어. 그녀가 날 유혹했어. 오빠의 고백. 그는 유진과 연인이었다. 그녀가 스타어터 홈 판매를 유도한 거였다. 돈이 아니라 오빠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나는 분노했다. 그래서 내가 날 버린 건 변하지 않아. 나는 오빠를 쫓아냈다. 집에서 나가. 이 집은 내 거야.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는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 이 결정은 논란이 됐다. 언론이 날 복수기라고 불렀다. 김지은, 가족을 파괴한 여자, 소셜미디어는 나를 비난했다. 오빠가 잘못했어도 가족을 버리다니 나는 고립됐다. 유진의 재판에서 증언할 때 그녀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도 똑같아요. 복수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박혔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스타어터 홈에서 홀로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죽음의 순간, 오빠의 미소 뒤에 숨겨진 후회. 어쩌면 그는 날 구하려 했을지도.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찾았다. 감옥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진짜 범인은 유진. 하지만 그녀를 잡으면 최가 날 죽일 거야. 지은아, 도망쳐. 오빠의 희생. 그는 감옥에서 최의 타겟이 됐다. 자살로 위장된 살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오빠 스타어터 홈의 빈 방에서 울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모든 걸 앗아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최종 타격. 대통령 앞에서 증언. 국정원을 개혁하세요. 가족이 희생되지 않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사회는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오빠의 죽음 후 나는 변했다. 스타어터 홈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냥 벽과 천장, 추억의 감옥. 매일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승리인가? 언론은 날 칭송했다. 김지은, 정의의 화신.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왔다. 오빠의 피 흘리는 얼굴, 유진의 웃음,
부모님의 비명. 나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복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최도현의 잔당이 나를 노렸다. 김지은, 내가 다음 타겟이야. 익명 위협 편지. 나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유진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진짜 범인은 아직 도망 중이었다. 그의 이름, 박상호. 국정원의 전설적인 요원. 조사를 재개했다. 이번엔 홀로. 해커 친구의 도움으로 박상호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지만 서울의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 강남의 고급 빌딩. 나는 잠입했다. 위장 신분, 청소부로. 밤에 그의 컴퓨터를 뚫었다. 파일 속에 모든 게 있었다. 부모님 사고의 설계도, 오빠의 프레임업 계획, 내 죽음의 명령서. 박상호, 내가 끝이야. 나는 복사했다. 하지만 발각됐다. 그의 부하가 나를 잡았다. 작은 아가씨, 용감하네. 어두운 방에서 묶인 채 나는 과거를 마주했다. 박상호가 나타났다. 김지은, 내 오빠처럼 끝나고 싶어. 그의 미소는 최와 같았다. 왜 우리 가족을, 나는 소리쳤다. 그는 웃었다. 국가 안보. 내 부모가 위험 인물이었어. 반정부 활동. 부모님. 반정부. 거짓말. 파일에 증거가 있었다. 부모님은 평범한 시민, 우연히 박상호의 부패를 목격했다. 그래서 죽인 거지. 나는 침을 뱉었다. 그는 화났다. 내가 알바 아니야. 그는 칼을 들었다. 과거의 죽음이 반복됐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해커 친구가 신호를 보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총소리, 혼란. 박상호는 도망쳤지만 나는 증거를 챙겼다. 추격전. 서울 거리를 달렸다. 비가 쏟아졌다. 마침내 한강 다리에서 그를 코너링했다. 끝났어. 경찰이 도착했다. 박상호는 체포됐다. 그 순간 트위스트의 절정. 그의 주머니에서 편지. 지은아, 오빠야. 이게 마지막 증거. 사랑해. 오빠가 죽기 전 박상호에게 보낸 편지. 그는 날 구하기 위해 일부러 희생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 복수 말고 용서해. 나는 무너졌다. 오빠의 사랑. 모든 게 헛된 복수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사회는 나를 용서했다. 김지은, 용서의 상징. 나는 스타워터 홈을 팔았다.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한. 하지만 내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다. 매일 오빠의 빈자리가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 삶을 살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스타워터 홈의 돈은 재단에 쓰였다. 희생의 꽃.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곳. 번로는 잊었고 나는 평범해졌다. 하지만 밤이면 환생의 기억이 스쳤다. 그 두 번째 삶, 복수의 대가. 박상호의 재판은 국가적 이슈였다. 그는 모든 걸 자백했다. 김씨 가족은 내 실수였다. 부패를 숨기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진은 자살했다. 감옥에서. 미안해, 지은아. 그녀의 마지막 편지. 나는 읽고 불태웠다. 용서. 불가능했다. 오빠의 묘를 찾았다. 조용한 산자락. 오빠,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나는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그의 미소가 느껴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사랑을 배웠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어느 날 재단 행사에서 그를 만났다.
젊은 변호사 이준호. 김지은 씨,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영감돼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웃었다. 처음으로. 과거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지만 가능할 거예요. 삶은 계속됐다. 나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꿨다. 포스터, 캠페인. 정의는 복수가 아니야? 치유야, 내 슬로건. 스타우터 홈의 유령은 사라졌다. 대신 새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마지막 오빠의 유언장. 변호사를 통해 도착했다. 지은아, 집은 내 것 하지만 진짜 유산은 이거야. 부모님의 일기 속에 부모님의 사랑. 우리 아이들, 민준이와 지은이 영원히 지켜줄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웃었다. 2-3, 환생의 선물.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다. 한국의 거리,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는 그날. 나는 걸었다. 자유롭게. 에필로그, 5년 후, 나는 결혼했다. 준호와. 재단은 커졌다. 오빠의 이름으로 장학금. 김민준 기금 용서의 길.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오빠, 봤어. 우리는 이겼어.